네, 3월의 마지막 목요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연초부터 달려줬었던 국내 증시, 최근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원체 챙겨봐야 될 변수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현대차 31조 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시장 안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 일자는 4월 2일자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리스크,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구간인데요.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나 싶었지만 이내 반락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다 오늘 장의 저점 부분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가량의 하락으로 2610포인트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결국에 710포인트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730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10포인트 이탈, 710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죠.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수급 상황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환율도 상방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1,470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연고점은 1,475원인데 1,475원 돌파까지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외국인들 자금 이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1,0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1,500억 원가량의 팔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쌍끌이 매도가 부담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는데요. 매도 강도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천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3%가 넘는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 수준의 하락인데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대비 잘 버텨준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5%가량의 급락이 나왔는데 중국과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중국의 엔트그룹이 자국의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H800과 맞먹는 성능의 그 반도체 칩을 구현해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 H20은 중국에 수출이 가능한데 H20마저도 중국이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칩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의 칩 네 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중국이 안 쓰겠다 하니 엔비디아 5%가량의 급락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도 쉬어가는 가운데 테슬라 간밤에 5%가량의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에서는 캐시우드는 최근에 5년 내에 테슬라가 $2,800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도 했죠. 다만 테슬라가 빠지다 보니 오늘 2차 전지가 빠진다로 귀결이 되기보다는 최근에 단기적인 랠리를 보여줬었던 2차 전지단 안에서 오늘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양새가 그려집니다. 자, 셀사 안에서 LG엔솔 어제 강했었는데요.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뒤로 한 채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대차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현재는 4%가량의 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기아도 3%가량의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좀 강한 반등 나오나 싶더니 오늘은 재차 반락하는 그림입니다. 네이버도 현재 구간 3%의 하락이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알테오젠이 2.6%의 급락입니다. 급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대 수출 계약 그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던 건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모양을 그려가고 있죠. 유럽 폐암학회 ELCC가 개막이 됐습니다.
초록을 발표하고 퀴트루다 SC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35만 원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의 하락, HLB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입니다. 7% 가까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휴젤,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오늘 혼조세가 역력했다가 일제히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그 변동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인보사, 미국 진출,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에서 최근에 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9,000원 선 5만 원 이탈한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합니다. 네, 부진한 장 안에서 시장 이기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체크메이트 민주마스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제 우리 증시 보시면은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계속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고,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비해서 지켜가면서 좀 지켜져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국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튼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코스피를 이제 3조 원 정도 사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리스크를 좀 선방해주는 그냥 가장 큰 그런 수급적인 원인이다라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섹터나 종목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테마별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체감 지수 자체는 좀 변동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그런 선정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견조한 종목들의 탄력을 좀 받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눌려 있다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또 멘트를 했어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도 또 예외 기준은 없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불확실성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을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고, 트럼프의 발언이 좀 아직까지는 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우려에서 시장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외국인 매수 기준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관세 우려 완화 이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관세 우려가 좀 커지는 구간에서 그런 시장의 낙폭이 과할 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패턴들이 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도체 쪽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삼성전자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3월 17일 날 외국인이 코스피를 3조 원 정도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운수장비 쪽에서 많이 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삼성전자 쪽으로 사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만 원을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6만 원의 기준에서 또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또 6만 원 선까지 어떻게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 부분을 지켜줘 가면서 이 기준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그리고 반영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엔비디아 콜이나 뭐 디램의 이야기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삼성 잠적 실적 발표도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7만 원대를 가려면 좀 가시적인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나와줘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승부르기 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에서야 좀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또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움직여졌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 여기서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해서 윗방향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로 이제 시장이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 나올 타이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오히려 조금 기회로 삼아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레이딩 중심으로 시장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테마성이 강한 이 시장 속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금처럼 밀릴 때가 기회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포착이 된 특징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SY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불 이슈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경북 산불 확대 소식에 좀 부각을 받아서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산불이 좀 계속 잡히지 않는 면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향이 미치고 있고 일주일째 이제 동시다발로 산불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좋죠. 그래서 오늘로서는 또 정치 인물 관련주로 좀 엮여서 산불과 같이 움직여졌는데 조립식 모듈러 주택 주거 지원세도 좀 마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피해 현장을 돕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SY는 또 구조용 단열 패널인 SY 플리캠이 이제 한국건설단을 시험에서 4대 연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SIP 준불형 이제 성적서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Y그룹은 모듈러 주택 설계 구조 생산, 건설에 대해서도 기술력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업화 주택 인증서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또 부각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도 또 같이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본다면 지금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재건 관련해서는 좀 빠지고 있지만, 산불 관련돼서는 좀 확산이 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도 반등을 좀 크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이 이제 풍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도 또 산불 관련해서 좀 반등이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산불 관련해서 좀 윗꼬리 달고 내려간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SY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실적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날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 일봉상을 좀 조정했다가 오늘 소금가 동반해서 윗꼬리단 양봉 한번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걸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흐름상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항상 보는 이 기업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추정치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부채에 비해 유보율도 이제 부채가 약간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유보율이 그에 비해서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제 SY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약간은 박스권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한데 오늘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시팅 나와줬고 이후에 한 번 더 수급이 좀 동반돼서 지금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으로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도 좀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Y 종목 받아봤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엊그제는 좀 호재로 반응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은 또 상반되는 흐름으로 이제 4월 1일 날 상호 관세 속에서 이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죠. 그래서 또 예외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섹터도 오늘 어제 약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같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투자 증시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현대가 이제 30조를 투자한다 했음에도 또 불구하고 관세 소식을 또 맞이를 하면서 현대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실적이 들어오는지 현재 국내도 그리고 이제 4월에 상호관세에 그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가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소형주 쪽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자금 이동 형태와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면제 상황에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좀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완성차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부품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투자에 있어서 사실 31조 원이나 투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에서야는 좀 좋은 모습을 보기에는 약간은 눌려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사실 엮어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31조 원의 그런 투자가 추후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품 관련해서 같이 봐줘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이야기에서도 현대차를 빼주지 못한다는 거에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또 밀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 기업에서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 같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면서 이제 25%뭐 똑같이 받은 건 맞지만 현대차는 어느 정도 사실 좀 미국에서 베네핏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또 시간을 두고 투자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다들 보셨다시피 이렇게 낙폭이 항상 크게 장이 그 전년도에도 좋지 않았고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4번이나 나와줬습니다. 오늘에서야 이번 주에서야 이제 윗골이랑 양봉이 형성이 되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음봉이 3번이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에서야 약간은 고정을 주는 국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입을 해도 사실상 반등 주는 구간에서는 나쁜 위치는 아닌데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요.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조언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는 SM입니다. 네. 그래서 SM 보시면 일단 중국에서 엔터 관련된 이제 사절단 방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터들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진출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하면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엔터는 어디냐 하면 S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M이 뭐 매출도 중국 쪽으로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장 저평가된 엔터들 중에서 오히려 뭐 JYP가 실적이 좀 흔들리면서 오히려 SM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하면 또 S사가 앨범을 또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서 6월달 전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또 디어유도 엔터즈로 해서 디어유를 이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디어유 하면은 이제 핵심 종목들만 해도 엔터즈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뭐 큐브 엔터도 좋고 큐브 엔터도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뭐 그 여자아이들에 속해 있는 우기라는 그 멤버가 중국인 멤버가 또 활동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팀프적으로도 굉장히 큐브 엔터 쪽으로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걸그룹에 있어서도 뭐 아이브나 뭐 트와이스 역시 뭐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뭐 새 앨범 홍보 일정이 이제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 종목만 봐도 SM, 뭐 JYP, 뭐 하이브도 그렇고 요렇게만 봐도 이제 그런 중국 진출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 하나형 해외감 기대감에 있어서 확실히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디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면에서도 좋고 핵심 종목들은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연예 기획사가 메인이지만 엔터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에 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또 디어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제 디어도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끌고 가주는 영향이 있는데 현재 아티스트들의 플랫폼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디어유 쪽으로도 뭐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쪽 분야에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어유도 좀 빠르게 디어유까지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SM도 좋지만 또 디어유도 같이 플랫폼 사업적으로 AI와도 또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어유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한국에 있어서도 이제 관광객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를 이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엔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들, 뭐, SM이나 JYP,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핵심 종목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로는 디어유도 함께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시면은, SM도 이제 작년 계속해서, 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주면서 반등하면서 다시금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 초부터 계속 엔터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SM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진입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웬만큼 올라왔다 싶긴 했지만 아직 그 재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파의 그런 데뷔에 대한 기대감, 엔터주 자체들이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SM, 하이브, JYP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진입 가능하다 하고 추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 힘이 좋은 SM 받아봤고요. 플러스 디어유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에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되고요. 목표 매수가에서,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이 났을 때 1승을 챙깁니다. 5% 미달이 됐을 때는 패로 정합니다. 자, 오늘 민주 마스터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 쪽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라테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이제 자동차에 대한 악세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유라테크는 이제 자동차 점화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그런 대형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점화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실적 자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중국 회사에 현재 원자재 공급 업체를 좀 개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자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업체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점화 부품 자체가 일단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 작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성능 그리고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는 실적도 좋아요. 일단 유라테크는 최근에 이제 매출 원가가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에 성공했음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효율적인 원가 관리가 좀 된다라는 점에서 또 부각을 받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유럽테크는 그리고 품질 확보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성능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그런 성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부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기아와 같은 그런 완성차 업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품질 보증이 필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신뢰성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점화 부품에 대해서도 전기차 부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시장 수출 관련주로도 엮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단통하면 충분히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과거에도 한번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봤을 때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사실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 주봉상으로도 한 번의 신호가 크게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 이 이후에도 24년도에 워낙 이제 국가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좋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크게 눌려줬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여태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보면 이제 반등 주면서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좀 살펴봤을 때도 사실 일봉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차트가 일단 거래량 없이 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이 이후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한번 슈팅이 나왔고 기준봉에 따라서 이제 슈팅이라는 자리가 나왔고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긴 했지만 같이 또 한 번 더 거래량과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이제 추세가 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좀 힘있는 기준봉이 나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에도 사실은 좀 눌려주는 면이 있지만 오늘에서야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어제 장대 양봉을 좀 크게 뽑아주고 오늘에서야 윗꼬리 아랫꼬리다 양봉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 진입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현재 9,000원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에서야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봤을 때, 매출도 이제 최근 기준으로 늘었고, 그래서 60억에서 이제 105억으로 실적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을 봤을 때도 2000%에 비해 부채 비율 자체가 20%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있는 이제 자산율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들고 가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꼭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BPS 자체도 12,000원 구간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9,000원 구간에서는 사실 부담이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9,000원 구간에서 지금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이제 11,000원까지도 확실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눌려주는 구간이 있으면 좀 담아가는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담아가도 사실 이 종목은 실적 자체도 그 기본적 분석 자체도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7,6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 전문가의 종목은 유라테크 받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안에서 종목을 받아봤고요.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가 7,6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주마스터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유라테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부품 내에서 받았습니다.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라고 하는데요. 현재 자리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고요. 어제장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갔다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 흐름 놓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넘어가서 저희는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자, 마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머니 포인트는 우리 다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냐 쌤 오늘 시장은 좀 우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변덕스러운 스탠스를 취해서요. 이거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4월 2일까지는 어차피 상호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항상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 국가별 관세율을 결정해서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뭐 50%가 된다 아니면 25%인가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지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어제 지수를 올렸을까? 결국에 어제 올린 것들은 이런 관세 부분을 감안한 상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으로 해서 자동차 쪽들이 빠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자동차 쪽이 올라갔던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면 현대차에서 올 한 해 국내 같은 경우는 27조 원을 투자하고 자 미국은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다 반영될 걸까요? 다 이미 투자가 집행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차차 집행될까요? 차차 되겠죠. 차차 집행되면 결국에 지금 어제 나왔던 현대차 그룹의 투자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에도 부과하는 것들 이 부분도 움직였지만 트럼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현대차는 관세율 무관세로 가겠다. 그러면 왜 이런 시점에서 빠지는 걸 왜 걱정을 할까? 그러면 이 부분은 현대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지수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 이상 빠지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쪽들도 이제 키 맞추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평택 팹 이 부분의 수율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도 6월에는 풀캐파로 네. 24시간 가동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세 부분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었고 이미 기존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오늘 상황에서는 일부분 크게 나왔다. 그 크게 나온 건 뭐냐면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6천억 가까이 4,500억인가요? 매수했던 거를 오늘 현선물 매도하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빠지는 그러한 시점이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광고창이 많이 떠서 못 보여드리는데 ESC 좀 눌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국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나타나는 건데 아, 예. 지금 이제 요게 광고창이 많이 떠가지고 네. 지금 이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창을 보면 주요 30개국의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개월 변동성이 16%로 30개국에서 4위거든요. 제일 많이 빠졌던 게 튀르키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네. 그럼 여기는 잘 사는 선진국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독일이거든요. 그럼 독일 같은 거는 이제 신고가 경신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높아졌는데 미국은 결국에 관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국내 CDS는 증가율이 4%밖에 중국보다도 낮고 일본 다음으로 낮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공매도를 늘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들, 2차 전지들이 약하지만 중요한 건 2차 전지 섹터들의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올 2분기 국내 상장 기업들의 60%가 네. 실적 추정 전망치를 낮춰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조정받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탁금도 50조 청약권 때문에 나갔던 50조 미니멈에서 지금 57조까지 회복됐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21조 원을 돌파했다가 월말 결제 때문에 자금 수요가 나가거든요, 법인들. 그래도 210조예요. 그렇다면 그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월 18일까지 현선물에서는 순매도를 늘렸어요, 누적으로. 네. 근데 3월 18일 이후로 해서 현선물에서 이제 순매수 전환됐다라는 것. 특히 이제 3월 31일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수를 늘리는 것. 네. 이 부분은 결국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섹터가 한정적이에요. 방산조선. 그렇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한 섹터들은 땅굴을 파고 있거든요. 네. 설마 여기다 공매도 때리겠어요? 못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면 이제 기관들, 연기금들과 금융투자, 외국인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업종 삼성전자라든가 업종 대표주가 움직였고 반대로 개별 중소형주들은 고개 숙인 남자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오히려 그동안 가지 못했던 중소형 섹터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우려감, 공매도 우려감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피에서 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유동성 유입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오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솔직히 2610은 안 끼길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보면 300일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300일을 안착해서 지지받으면 결국에는 2680을 돌파할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2610이 깨졌을 때는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2550 지난번 저가를 보였던 3월 14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쯤 테스트는 나올 수 있다. 그 사실 2610을 오늘 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만 시켜준다면 네. 저는 크게 염려는 안 하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볼 건 여기서 깨서 회복이 안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2550 수준까지는 열어놓자. 대신에 지금은 관세에 의한 조정은 저는 지속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 조정은 받고 있지만 네. 분명한 건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면 발주가 먼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런 조정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와, 시장 큰 틀에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오늘 종가 2610까지는 다시금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면 2550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셨고요. 역시나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4월에 기회가 올 것이며 그렇다면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이 기회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도 오히려 좋다.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냐쌤께서 오늘 아침에 화신을 말씀 주셨네요. 화신은 오늘이 아니라 언제 말하셨어요? 화신은 저희가 그 24일이에요. 이때 기사가 나왔던 게 밤새 새벽에 제일 많이 기사 나왔던 게 현대차가 울산에 네. 27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 SDB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 기사를 보고 냉큼 동시효과도 잡자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도 나왔죠.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 시점에 됐고 요건 목표 주가를 제가 이제 얼마를 봤냐면 8,800원을 목표 주가 잡았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300일. 근데 이제 일단 처분하고 지금 밀렸거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외국인 선물 매도에서 흔들린다면 이것도 빠질 수 있지만 화신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가 8,600원 부근이었거든요. 여기서는 1,000주를 살 거면 간 크신 분들은 300주, 간 작으신 분들은 100주만 먼저 사보자. 이걸 깼을 때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할 거는 우리가 7,800원 밑에서는 집중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27조를 올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련주들 실적 개선 명확하고 이로 인해서 화신 같은 경우도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40% 영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역시도 영업이익 증가된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차잔고가 는 게 없어요. 그동안 관세라든가 소비 위축이라 해서 자동차 섹터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볍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했지만 저희 역시도 요거는 아직 매수짜리고 여기서 또 더 밀려준다면 땡큐하고 수량을 더 늘려가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300일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겠지만 300일과 지금 보면 900일이 여기에 강한 매물대거든요. 대신에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욕심을 내본다면 저는 13,000원, 14,000원까지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올해 승부를 본다면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렇게 보셔야죠. 1차적으로는 8,250원에서 1,500원 수준. 왜냐하면 1,500원이 뭐가 있냐면 이제 900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다. 자동차주들은 화신뿐만 아니라 뭐 HL만두도 마찬가지고 뭐 서현이화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다음에 모비스도 있고 현대 위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익 실현했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화신은 지금 자리 좋고 더 밀려도 좋고 1,500원까지는 일단은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AS 차차 가볼게요, 쌤. 모티브링크 봐볼까요? 모티브링크도 화신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은 날 매수하라고 한 거거든요. 월요일에요? 네. 같이 했던 게 뭐냐면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 우리가 15,800원을 이제 목표가로 잡았어요. 근데 저희는 지난 화요일 날 목표가 부근에서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고 수요일 날 갔는데 오늘 밀리잖아요. 모티브링크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이 고평가다. 지금이 고평가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매기가 대장으로 갈 때는 현대모비스하고 이 모티브링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부각받았던 건 뭐냐면 현대기아차의 핵심 부품의 80%를 모티브링크가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모티브링크 역시도 자동차 섹터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4월 1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나오는 게 자율주행이라든가 UM이라든가 SDV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4월 1일
이 행사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신처럼 저는 사고 싶은 가격은 13,400원 밑에 14,400원 전후예요. 14,400원. 네. 그러면 이거 트레이딩이거든. 14,400원에서 이거 역시도 16,500원 수준 이 박스권으로 보면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주를 산다 100주, 간 끄신 분들은 200, 300주, 저처럼 새 가슴인 분은 100주. 그다음에 밀리면 여기 말씀드렸던 13,400원 전후에서 나머지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3,200원을 전량 깨면 손절. 그러면 네. 손절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0원 꼴이 될 거고 먹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000원 이상을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는 장사가 아닐까. 그러면 화신을 비롯해서 모티브링크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 이것 때문에 시장 차트가 완전히 요새 한 주가 상한가 네. 만들고 차트가 지저분해지는데 똑같죠. 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 바닥권에선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게 현대모비스 30만 원이 보인다. 그렇다면 대장이 살아있으면 나머지 따라가는 것들 안 따라갈까? 따라가죠. 그렇죠. 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모티브링크도 간다. 네. 근데 모티브링크는 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차트가 맞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물량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보호 돼요? 예수가 이제 3개월 뒤, 3개월. 6개월 뒤, 네. 1년 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끌고 갈 게 아니잖아요. 끌고 갈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 4월 1일까지만 보자. 네. 길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4월 2일 모티브 링크 그 일정 놓고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S 우리 롯데케미칼 볼 텐데요. 석화주입니다. 네. 너무 석화주는 사실 힘들어요. 많이 내려와 있고 네,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많죠. 최근에 들어갔다면 물론 수익권이겠지만 요 종목은 어떻게 지금 보면 봐요? 롯데그룹의 이제 유동성과 네. 석유화학 산업들의 실적 부진 이 부분 때문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 45만 원짜리가 5만 2천 원까지 빠졌어요. 9분의 1 토막 거의 9분의 1 토막 났죠. 네. 대신에 이제 제가 롯데케미칼을 보는 부분은 이제 롯데케미칼은 저희가 그 트레이딩을 해서 재밌게 봤어요. 지난번 3월 4일 날 매수해서 7만 9천 원, 8만 원 요거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다시 자리가 왔거든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석유화학 섹터들은 이제 업황이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거 보면 지금 비수익 자산들을 매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는 적자의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전년 동기 대비 80% 영업 적자가 감소돼요. 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제 동시호가 사고 오늘 동시호가로 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간 작으신 분들은 7만 9천 원, 8만 원 보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좀 한 번 먹었으니까 한 번 더 크게 먹자. 어디까지? 저기 있는 900일까지. 900일선까지요. 네. 300일까지. 그럼 9만 5천 원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실적 개선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낙폭이 이렇게 큰데 공매도 때리겠어요? 못 때리죠. 때릴 그렇죠. 곳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오케이. 300일 선까지 9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보자. 롯데케미칼 AS 받았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도 AS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게임주로 기억을 게임주 해요. 맞아요. 쿠키런. 네.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으나 역시 이 종목도 작년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네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 우리 앵커님하고 했잖아요. 쿠키런 네. 동대문 DDP에서 했을 때 사람이 무지 많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이거는 원래 목표 주가를 이제 300일을 봤거든요. 42,000원. 네. 근데 이제 실적이라든가 수급을 보니까 42,000원 가지고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거는 4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시킨 부분인데 지금 같은 거 마찬가지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게임주들은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실적이 나빠지는 주식들도 있지만 실적 부진에서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게임 업종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것도 보면
흑자가 작년도에 흑자 전환됐지만 작년도는 업황이 다 무시받으면서 이 실적을 반영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게임주들이 부각받는 것은 결국에는 한알령 해제라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신작 발표에 따른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에 2026년도까지 간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 누가 사는지 한번 보면 실적이 좋으면 당연하게 기관들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모펀드라든가 금융투자라든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네.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까지 일단 상향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0일은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럼 300일이면 대략 얼마냐면 41,25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온다면 이 41,250원에서 45,000원 요거 만족하신다면 여기서도 또 트레이딩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데블 시스터즈 AS 받아봤습니다. 아직도 룸은 남아있다. 41,250원, 45,000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계속 가볼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받았던 좀 장기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강보합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역시나 뭐 올 한 해 계속 가져가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거를 볼 때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거는 뭐냐면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실적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가 아니 IR한테 전화해 보면 돼요. 전화해 볼까요? 네, 그냥? 질문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실적 좋아지나요? 그러면 그래요. 좋아집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 작년 1분기 실적 매출액이 이렇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인데 올 2025년도 영업이익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상임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뜬금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면 공정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공시 내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으려면 질문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은 명약 관화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기관들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이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사모펀드가 조금씩은 늘어 아직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한 탄력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바닥은 집었어요. 그럼 얘가 왜 힘을 못 쓰냐면 결국 이제 300일이거든요. 이 돌파를 할 때까지 힘을 응축한다라는 거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빠질 때 이거는 손절하지 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 빨간 술이 있죠. 이게 900일은 강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강한 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빨간 선이 900일이에요. 그럼 당분간은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900일과 300일 사이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겠지만 이 박스권 매면 나쁘진 않지만 이건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네. 우리가 매도를 본다면 1차로는 29,500원에서 31,000원이지만 저는 이 주식은 35,000원의 신고가도 한번 요거 도전해 보자. 왜냐하면 그 근거는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적 개선이 첫 번째는 실적이에요. 2024년도도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들 80% 증가되고 있고 내년도 역시도 약 30% 증가돼요.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기 순이익의 10%를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한다. 2년, 3년 동안에. 그러면 올해 같은 거 예상 실적대로만 나온다면 결국에 137억 원을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할 거고 내년도 예상까지 이대로 나온다면 약 200억을 자사주 취득 소각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주식이 실적이 좋은데 신고가 못 갈까요? 갑니다. 실적 좋으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실적 좋은 것들은 중간 저도 빠지면 쫄거든요. 하지만 항상 쫄 때마다 실적 보고 전화를 해요. 이거 실적 예고 공시한 거 이거 크게 벗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거 믿고선 편하게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얘들이 긴 봉들이 나올 때는 기관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기관이 들어올 여건들
충분하죠. 실적이 좋은데. 네. 이런 것들은 겁내지 말자. 실적 따라간다라고 항상 말씀 주고 계신데요. 뭐 29,000원, 31,000원 선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겠지만 넉넉하게 품고 가져가자 35,000원 부근까지 저희 목표가 다시 한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 기반에서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자 답변을 받아왔던 종목인데 정치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볼 수 있잖아요. 정치 테마로도 한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돼서 이제 그 표결 붙여서 네. 탄핵했을 때 한번 이게 수혜주로 해서 요게 한번 움직였거든요. 급등했었죠. 1월 25일부터 했는 급등, 1월 25일이 아니라 지난 이 부분이 급등했던 게 요거예요. 12월 4일 날이. 근데 지금 어떤 걸 봐냐면 카카오는 어떤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것보다는 섹터가 인공지능 섹터예요. 네. 저는 어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서울 이 행사를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내심. 근데 생각보다 무언가 뉴스도 많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섹터 전날은 좋았거든요. 전날은 사자마자 뭐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6% 올라갔는데 SP소프트 그 다음 날은 이스트소프트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가서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네. 또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휴머노 로봇도 움직일 거다 해서 로봇도 샀는데 결국에 손절했어요. 결국에 이거는 카카오는 뭐를 보시냐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단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도 있지만 결국에 플랫폼 쪽에서 네. 수익성을 얻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인공지능 이제 커머스 시장을 열었잖아요. 여기에 뭐 단기간에 뭐 100만 명이 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에는 카카오 역시도 기프트 플랫폼이 있고 이쪽에 매출이 증가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증가되는 것들은 굉장히 좋고, 제일 중요한 건 가야 될 자리에 못 가는 건 뭐냐면 300일짜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 조정받았어요. 그러면 3, 4번이었으니까 이제는 간다. 간다는 이유는 결국에 실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들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목표가들이 뭐 6만 원까지 나오는 거 있고 저보다 더 높은 가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22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51,227원이에요. 네. 그럼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황, 인공지능이 같이 부침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카카오 같은 인공지능 섹터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것들은 기타 법인 사모펀드라든가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이런 쪽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하나 어제 20 무죄 나오면서 이제 요거 하나는 해결됐거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현재 이제 결단. 그게 됐을 때는 이제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예.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안 달라면 안 돼요. 네. 대신에 가다가 밀리면 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야 될 시점은 이거는 4만 원 밑에 전후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하면 4만 원 전후 4만 원부터 밀리면 10주씩 20주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를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900일까지 봤잖아요. 증권사들은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왔는데 저는 900일이면 지금 현재는 6만 5천 원 부근이에요. 네. 가나 안 가나 보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 가면 제가 치킨 쏘고 가면 커피 한 잔 싸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그 이슈 제외하고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 끌고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나이도 봐주세요. 이 종목 또한 정치 관련해서 종목으로 좀 언급이 되는 쪽이잖아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고 나서
급등, 뭐 상한가 목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5% 강하게 올라갔다가 현재 다 반납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2,000원, 33,000원까지 가자라고 했거든요. 33,000원. 네. 거의 다 갔었네요. 네. 그래서 32,400원까지 갔다 밀렸는데 일단 이건 정치 테마주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 네. 요거는 계속 살아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거 역시도 지금 누가 샀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해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어요. 네. 2월부터 현재 3월 27일까지 보면 결국에는 매수도 없고 잔잔하거든요. 어제 하루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코나이 같은 경우는 사는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하나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무죄 나왔고 이제 물론 항고하겠죠 검찰 입장. 그러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27,500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으로 보자. 27,500원을 깨지면 전량 손절하고 다시 22,500원을 기다리는 거고 27,500원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33,000원까지는 도전해 보자. 그러면 간 크신 분들이라면 27,900원이나 28,000원 부근에서는 뭐 1,000주 살 건 100주, 나머지 900주는 27,500원 정도 매수하고 네. 그래서 33,000원 도전하자. 대신에 27,5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기다리자. 이런 전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 구간은 맞네요. 저는 한번 300원 솔직히 350원 좀 비싸고요. 네. 저는 한 28,000원 여기서 한 28,000원? 번쯤 보초병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이 AS 했고요. 자, SK 이터닉스 또 빠르게 봐볼게요. 이 종목 최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열 처리 관련해서 네.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최근에- 자리는 저는 한번 네. 매수는 하고 싶은 자리예요.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데 저는 수소 연료전지 섹터들은 한 번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수소가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수소 섹터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현대차가 27조를 투자하고 네, 울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소차 신규 모델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SK 이터닉스 역시도 실적은 점점 좋아져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00억이면 한 25% 증가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 증가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연료전지 섹터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제 다 로스컨 나갔고 외국인들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직전 고점이 좀 18,000원까지 보자고 했는데 네.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은 13,7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 지금 손절가 거의 다 왔네요. 예, 13,700원 이탈하면 손절. 현금 받고 13,700원 지지하면 목표까지 끌고 가자.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네. 있습니다. SOFC 관련주 SK 이터닉스까지 저희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열고 QR 찍으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정보방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 3시 50분 무료 공개 방송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3시 50분 우리 다녀쌤 무료 공개 방송 조금 있다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리포트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같이 좀 힘든 장,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더라고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시장 안에서 지금 건설주들이 나름대로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건설주들에게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GS건설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업황 턴어라운드가 절실이라고 합니다.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실적 중에서 이 주택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로 신사업이 20%, 토목과 플랜트가 각각 10%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실적 주택이 거의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주가 그렇듯이 주택 매출액이 분양 감소에 따라서 2026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원가율이 높은 2021년에서 2022년, 이 착공 현장이 2025년에서 2026년 완공으로 실적에서 좀 빠져나가면서 믹스가 개선된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2026년에 부동산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2027년부터 이익이 증가하니 27년은 좀 주목해 보시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사업 이 GS의 모듈러 건축 사업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단우드, 영국 엘리먼트 그리고 베트남 GS 인더스트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국 엘리먼트랑 베트남 GS 인더스트리에게 이 현실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아무튼 그 안에서 GS 이니마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또 GS 이니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GS 이니마를 매각을 한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이니마 매각 이후에 그림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을 해줬는데요. 2025년 EPS 추정치에 9배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타겟 멀티플은 2027년 타겟 퍼 5배를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도 19,000원에서 26% 상향한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주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조금 일주일 동안 부진한 흐름,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17,3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24,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의 목표 주가가 또 19,000원이었는데 2027년을 좀 주시를 하면서 GS건설이 그래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대건설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초에 사고가 있었던 현대건설이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과속 방지턱만 넘기면 밟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인상 깊네요.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27년까지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익률 개선 그리고 꾸준한 수주,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의 시작, 이렇게 3포인트가 맞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GS건설도 그랬듯이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 원가가 높은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마진율은 역시나 개선이 좀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에 올해 불가리아 원전 수주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좀 주목이 되는데 그 밖에도 지금 주택이나 도시정비 등 꾸준히 수주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올해 가양동 CJ 부지, 힐튼 부지, 용산 크라운 호텔 부지 등 개발들이 좀 여러 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복정역세권, 르마르디양 부지, 그리고 이마트 부지 등의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2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악재, 올 초에 있었던 현대엔지니어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의 교량 붕괴 사고로 1분기 실적에 이 비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아직 정확히는 추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재시공 비용부터 사고 책임 여하에 따라서 이 고속도로에 대한 지체 상금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악재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네요. 주가의 변동성은 단발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투자하기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언급해 줬네요.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상향을 하면서 역시나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해줬습니다. 타겟별로 이 밸류에이션 10배 기준으로 2027년 추정치 환산시 6배로 맞췄다고 하고요. 지금 경쟁사보다 지금 5배나 더 높게 프리미엄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 외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총이 크고 거래가 용이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타사 대비 월등한 매출액의 규모들이 좀 보인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현대건설을 조금 더 높이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4만 원에서 27.5% 상향한 5만 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차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은 아까 GS건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며칠 전부터 지금 오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34,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더라고요. 이 건설주에 대한 이 증권가의 시각이 이러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1,000원인데 5만 1,000원까지 좀 더 빠르게 터치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 리포트 읽어봤고요.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시 1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 수 있는 종목을 막 포착하셨는데요. 다냐쌤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오 쪽들은 이제 공매도 타겟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오스코텍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스코텍. 한올바이오를 또 밀고 싶지만 이거는 바닥권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한올바이오는 목표 가져가겠지만 네. 또 바이오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같은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개선, 한올바이오든지 실적 개선, 파이프라인 이전에 따른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8,000원이면 그게 바닥권이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스코텍을 본 거는 이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 수령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모처럼 85억의 흑자 전환된다라는 건데 이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즈 클로즈 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일스톤하고 그다음에 로열티가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오스코텍은 넥나자를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대주주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쪼개기 상장을 많이 해요. 네. LS그룹 회장님이 말씀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난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오스코텍 역시도 마찬가지죠. 김정근 대표가 자회사거든요. 제로스코를 이제 상장한다. 결국에 제로스코를 상장한다라는 건 뭐냐면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어야 취해야 될 이익을 네. 자신과 관계된 일반 소액 주주들한테 그 혜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자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 제로스코 상장 무산시켰고 그리고 욕심을 부렸던 김정근 대표님은 연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법 개정에서도 지금 계속 반대 의견 나오는 부분들이 이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쟁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게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정된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낫다. 네. 그래야지 이런 것도 안 나오니까. 두 번째로 볼 거는 어떤 거냐면 4월 1일 날 저는 4월 1일 날을 보고 있어요. 4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이때 뭐가 있냐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국제 학술 대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스코텍 역시도 알츠하이머 파킨슨 관련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유한양행의 이 기술에서 성공했고 그다음에 지금 라클로주가 이제 시판되면서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으로 한번 보면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오스코텍은 2025년도 올해는 계속해서 4년 동안 적자를 냈다가 비로소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2,285억 원 흑자고요. 네. 그다음 내년도에는 1,00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보다 300% 내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들은 파이프라인 이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나오는 상태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들은 공매도 타겟이라고 하는데 금융투자라든가 기관들 매수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대차잔고를 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대차잔고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매도에 학을 띄는 게 셀트리온하고 오스코텍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대차잔고가 줄었으면 결국에 이제 본질 가치 받을 거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딱 보니까 300일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 공매도 부분도 이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부진이라든가 파이프라인 실패에 대한 이런 루머가 나왔던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300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또 이미 이제 900일은 밑에 있기 때문에 큰 매물대도 없어요. 그렇다면 실적 좋아지죠. 공매도에서 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00일 지지 나왔죠. 그럼 이건 35,000원부터 네. 현재가 매수하자. 뭐 여기서 지금 1,000줄 산다면 뭐 현재가 31,000원부터 현재가까지 500줄 사고 35,000원 전후에서는 또 500줄 더 사자. 그랬을 때는 이런 기술 이전과 로열티 수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에 지금까지 계속 33,400원에서 매물 부담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거는 33,800원에서 지금 여기서 400원에서 적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저는 42,000, 4만 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겠지만 네. 4만 원에서 걸리겠지만 2026년도 1,000억 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한번 4만 원이지만 저는 욕심을 내서 42,000원까지 한번 보고 싶다. 대신에 요거는 저는 손절을 좀 크게 갖고 싶어요. 좀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길게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은 28,500원을 이탈하는 시점을 손절로 보시고 목표 주가 이것도요 마찬가지거든요. 단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 가면 4만 원, 엉덩이 무거우면 42,000원. 그리고 2026년 정말 1,000억 이상의 로열티와 마일스톤 들어온다면 결국에 이거 역시도 신고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파이프라인에 기술 이전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 한번 끌고 갈 만하다. 이게 뭐 알테오점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모르는 일이죠. 그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정된 것들은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차트상으로도 300일선 위에 올라와 있고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AD 알츠하이머 그렇죠. 2025, 네. ADPD 2025가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셨지만 단기적인 관점 아닙니다, 여러분. 42,000원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받았고요. 이제 오늘의 포착 섹터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 어디 포착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부터 시장을 막 뜨겁게 달군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가슴 아프지만 어제 살짝 욕심냈다가 이제 4만 원, 400만 원 손절하고 나왔더니 이게 날아갔어요. 어제 상가고 오늘 상가까지 가슴이 너무 쓰린데 오늘 좀 그래서 힘이 더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네. 평지 글로벌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저는 특히 이제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저는 손이 안 나가요. 무서워요, 네, 사실.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 걸리면 5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손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관련주들은 간 크신 분들은 동시효과부터 한번 공략해보자. 네. 대신에 이제 그 어제 저가 이탈하면 손절 기준 잡는데 저는 간이 작아서 못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이거죠. 제가 이제 어제 했던 부분들이 요거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자, 요게 이제 1시 51분에 주문 넣었던 게 다 들어왔어요. 네. 갑자기 6%까지 빠져요. 한 1분 만에. 그래서 새 가슴 내서 팔아버렸는데 결국에는 제 거를 다 먹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기대했던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냐면 만약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 네. 그 시점에서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이제 보지 마시고 밀리는 걸 다시 보고 이건 박스권으로 보는 것들이 정치 테마주들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오리엔탈 전공은 아까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것 인물 관련주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사보자 했지만 단순하게 인물 관련된 것들은 저는 조금 무섭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이제는 나가고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보유자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요거 같은 경우들 보면 더 갈 수 있지만 매도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거 본다면 오늘 저가 깨면 일단 무조건 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8,000원 사이, 8,000원에서 뭐 9,000원 사이에서 한번 보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한도 끝도 없이 가져가면 간 끄신 분은 뭐 여기서 뭐 대선 나가서 해서 한 단계 더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주식은 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가기 때문에 네. 위험과 안전을 같이 가자. 그리고 대신에 뭐 이것들이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나쁘진 않는데 실적 대비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짧게 드시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해서 첫 번째 포착 섹터로 이야기해봤고 두 번째는 산불. 그렇죠.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네. 뭐 오늘 비 소식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큰 비가 내리진 않아서 산불 관련해서 그럼 재건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셨을까요? 재건 쪽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산불이 나면 네. 연기가 많이 나고 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청정기들이 이제 그 네. 같이 테마주로 움직이거든요. 이제 공기청정기로 움직였던 것들은 뭐 K 웨더라든가 자 위닉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코웨이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금 보면 K 웨더 같은 경우는 왜 공기청정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후를 하는데 뭐 거기다 이제 정전 기술을 이거 신규로 뭐 한다 이것 때문에 한데 결국에 이거는 실적이 안 따라오면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산불 관련주들은 확산된다면 또 이게 또 한번 또 요동을 치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항상 뉴스에 민감하게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에 지금 보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K 웨더도 마찬가지고 위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위닉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 이제 제일 본 거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보자. 대신에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매각됐고 실적 개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상조회사까지도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먹을 거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실적이 좋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역시도 짧게 보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있어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네. 흑핵에서 지금 전쟁을 휴전한다 이 부분 때문에 SY하고 SI 스틸텍이 움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보면
휴전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SY에 사는 거푸집이 결국에는 화재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같은 것들이 크게 움직이지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신에 이제 SY 쪽들은 재건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300일 부근에서 한 번쯤 기다려보자.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재건까지 산불 관련주 그리고 정치 관련주 시장 안에서 핫한 섹터들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1분기에 또 끝자락에 들어갑니다.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조심하자. 저는 이제 변함없는 부분들은 항상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네, 결국에 실적인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는 매수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 오늘처럼 이제 저는 2610을 이탈해서 지금 왔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 실적 개선되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차근차근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610을 이탈하면 2550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동차 섹터들은 누가 보더라도 자 27조 그거 뭐 오늘 하루에 다 지불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결국에는 차근차근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한 번쯤 분할 매수 쪽으로 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감까지 한 3, 4분 남은 이 시점에서 코스피가 한 2605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2610선까지는 회복을 못할 것 같은데 2550까지 내려간다는 전제하에 네. 자동차 부품 제외하고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는 근데 한번 저기 할 게 뭐냐면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살아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네. 양전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HBM으로 SK 하이닉스가 꿀을 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도 한번 꿀빨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럼 결국에 레거시 쪽이에요. 그렇죠. 레거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죠. 뭐 CXL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것들 요새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저는 공매도 좀 많이 올라간 공매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4월부터 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남들 피할 때 가면 거기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되겠고 2차 전지도 저는 그렇게 괜찮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이제 섹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46파이 시리즈들은 이제 상용화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46파이 관련주들 실적 개선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실적이 있고 재료가 있는 쪽은 기회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그렇죠. 전고체 쪽들은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 SD의 전고체에 쓰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어제도 좋았고. 반대로 이제 46파이 같은 경우 한번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쌤과 시장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50분부터 공개 방송하시잖아요. 네. 이때는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라고 하는데 날이 뜨거우면 맞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공매도 타겟이 됐던 섹터들 피할 거, 그중에서 우리가 선취할 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자동차 섹터들 바이오 쪽들이 빠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매수해야 될 것, 요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 그렇죠. 해주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이 되니까요. 함께 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다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은 우리 다녀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의 입장 Q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열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소통방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녀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7일 목요일 시장 장 마쳤습니다.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양시장 이 하락폭을 확대해 가면서 파랗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가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개장하기 전부터 이 미국에서 불러왔던 이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이야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측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그 수출 수입이 좀 막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더불어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양시장 이 버티는가 했지만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반도체, 이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가 떨어지면은 여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2,607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사실 오전장 중에서는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정말 이 관세에 대한 면역력이 제대로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39% 좀 많이 좀 커지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포인트를 겨우 지켜내면서 707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1.2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이 완성차 종목들이 역시나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이 좀 부실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좀 돌아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878억 원 정도도 들어오는 것으로 마감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간 외국인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유입이 들어왔었던 이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완성차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오기에 참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878억 원 정도 사자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3천억 원 가량의 팔자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이 또 1,000억 원 정도 담아내면서 장 마쳤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안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외국인과 기관 둘 다 200억 원 가량 지금 쌍끌이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개인만이 439억 원 정도 담아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표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이 깊기는 했어요. 이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확대하는 가운데에서도 같이 반도체 투톱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비록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이 좀 빠졌던 터라, 그리고 이 반도체 측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던 터라 이 삼성전자의 6만전자 안착 여부가 굉장히 반갑기는 했습니다. 이제 종가가 61,800원이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확실히 2분기를 앞두고 1분기가 저점이다.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엔비디아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SK하이닉스는 꽤 많이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3.27%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오전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에게 엔비디아가 공급 요청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타격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오늘 또 좋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주총회에서 올해 HBM이 완판됐다, 모두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더불어서 맥쿼리에서는 이 삼성전자는 매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맥쿼리 측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한 부분들과 좀 엮여서 어쨌든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오전장까지는 사실 빨간불이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확실히 LG엔솔의 이 호재들이 역할을 좀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호재가 있죠. 지금 폴란드와 ESS용 LFP 배터리 계약한 부분, 그리고 델타와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2차 전지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1%가량의 하락 전환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계속해서 쉬어갑니다. 지금 100만 원 껑충 올라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연일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종가가 105만 원 선으로 내려갔고요.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죠. 좋은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우려를 가득 안았던 현대차는 이제 4.2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역시나 낙폭을 많이 확대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 관세,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화답까지 했다.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야기 큰 의미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 25% 부과가 확정이 되면서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대차만 이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 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을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소폭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아도 역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3.45% 기아 10만 원 선 깨면서 장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삼성전자처럼 1.2%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 마쳤고요. 셀트리온과 KB금융도 쉬어가는 가운데 지금 네이버의 낙폭도 오늘 꽤나 깊었습니다. 지금 이혜진 창업주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플랫폼도 조금 흔들리면서 19만 7,800원에서 장을 마친 네이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겠죠. 지금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2, 3% 가량의 지금 낙폭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좀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종가는 35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역시나 또 이 낙폭을 확대해 가면서 2차 전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7%, 2.68%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HLB는 상승폭을 또 확대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간 많이 떨어졌던 하한가까지 갔던 HLB라 이 상승이 그렇게까지 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반등을 오늘 크게 많이 해줬다라는 부분인 거죠. 반등해주면서 58,600원에서 장 마쳤고요. 6.16%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그러면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요. 없네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어제 크게 오르면서 반등이 아니죠.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보였는데 올랐던 만큼 많이 내려가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최근의 코오롱 티슈진이 5.42%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조그만 부진한 주가 흐름 탓에 삼천당 제약이나 리아켄바이오도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굵직굵직했던 테마주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난안전 관련주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말부터 시작됐던 이 산불이 지금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 속도도 파급력도 지금 역대 최대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황산 국립공원에 이어서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산불이 퍼졌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는 절들까지도 지금 산불이 많이 퍼져서 인명피해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아 종묘라는 재난안전 관련주는 25%까지 또 상승을 주기도 했고 다른 여러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면서 정말 산불에 대한 테마가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산불이 하루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는 상승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힘든 장 안에서 엔터주들도 좀 가더라고요. 오늘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크게 올라줬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아이돌은 여자 아이들이라는 이제 아이들인데 여자 아이돌의 이 글로벌적인 인기가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확대하는 모습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쳐졌고요. 작년에 또 연결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상사 이래로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다라고 합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
기대감 오늘 들러왔고요. FAC 엔터테인먼트, 좀 옛날 그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FT 아일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FAC 엔터 역시도 지난해 실적이 개선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6.32% 올랐는데요. 종목이 비교적 좀 가볍기는 하네요. 그 밖에 지금 하츠2하츠라는 신인 여자 아이돌이 또 선전을 하고 있는 SM도 오늘 추가적으로 3.43% 올랐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디어유 같은 팬 플랫폼 종목들도 지금 견조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주, 특징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리포트에서도 읽어드렸지만 건설주에 대한 조금의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시기고요. 공사비가 올라서 계약금과의 스프레드가 축소된 2021년부터 2022년의 공사 현장이 지금 완공되는 시점이고 그 자리를 공사비가 오른 만큼 매출 이익률이 10%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택 마진이 상승한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택주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 구간에서 오늘 건설주 흐름 좋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화고영이 15% 크게 상승을 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6% 상승했었습니다. 자, 힘들었던 오늘 시장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목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아쉬웠던 하루였었지만 오히려 오늘이 기회였다라는 말도 아까 다냐쌤께서 해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 돌파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50분부터 우리 다냐 선생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 리스크 관련해서 변수가 너무나 많은 시점,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조 주셨는데요.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 방송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하단 통해서 우리 다냐쌤과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